마을교육과 시민교육. 헤어 아티스트를 꿈꾸는 한 중학생이 동네 미용실로 체험학습을 나갔답니다. 담당 교사가 활동일지를 보니 파마하러 온 아줌마들이랑 양푼에 밥 비벼 먹었다. 드라마 재방송 보면서 연예인 흉봤다. 점페 고스톱을 쳤다. 온통 이런 얘기만 있었다지요. 너무 비교육적인 건 아닌가 싶어 걱정스럽던 차에 아예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았답니다. 사람 사는 것 같다고 시끌벅적하게 동네 아주머니들과 어울린 경험이 꽤나 좋았나 봅니다. 불 꺼진 집이 싫어 늦게 돌아가곤 했다던 아이의 외로움은 조금은 덜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미용 기술을 배우지 못했지만 동네 미용실에서 사람 사는 맛을 알게 된 이 아이처럼 배움은 때로 생각보다 자주 예기치 못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전국에 불고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 바람이 어디로 흘러갈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이 시점에 아이들에게 우발적 만남, 뜻밖의 배움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는 건 아무튼 반가운 일이지요. 때로 우연한 만남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곤 하니까요. 그럼에도 이 행보가 조심스럽습니다. 정책이 시민의 자발성에 앞설 때 시스템의 관성에 밀려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을 흔히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가치 제도화를 비판했던 이반 일리치의 시선으로 보자면 마을 교육 공동체의 정책이 자칫 배움을 또 하나의 소비 과정으로 여기게 만드는 사회의 학교화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당일을 앞세우기 전에 실시간 전 세계와 연결되는 디지털 세대들에게 마을이란 무엇인지, 그들에게 필요한 삶의 공간은 어떤 곳인지 먼저 질문을 던지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될 마을의 교육의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근래의 마을 교육 공동체의 열풍은 더 이상 학교가 교육을 독점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급격한 인구 절벽을 마주한 지자체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게 된 까닭도 있을 테고요. 그동안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과 돌봄의 빈자리를 채운 민간 영역에 뒤늦게 남아 공적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그간 애써온 시민들의 실천을 공공화하는 과정의 셈입니다. 그 노력들이 공익적인 활동이었음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하겠지요. 그런 면에서 마을 교육의 핵심은 교육 주체를 서는 시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 운동이 민간의 선명한 경계를 허물고 공고한 사회 질서를 해체해 재정립하는 시민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삶을 배우러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세상이 곧 학교라지만 세상은 또한 위험한 곳입니다. 위험한 세상을 안전하게 건너본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세상을 신뢰하며 안심하며 자라겠지요. 그 안전망을 엮어가는 것이 우리가 꾸리고 싶은 마을 교육 공동체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간 협치, 마을 교육을 시작하며 전남 순천의 마을 교육 공동체 바람이 불다. 순천에서 마을학교라는 단어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지금 순천시장인 허석 씨가 후보 시절 마을학교 활성화라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때마침 교육부에서 공모하고 있던 풀뿌리 교육 자치 협력체계 구축 사업에 순천시 마을학교 구축 사업이 선정되었다. 지난해 전라남도 교육청이 주관한 마을학교 공모 사업에 두 단체가 선정되면서 마을학교라는 말이 더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 곳은 폐교 직전이던 마을학교를 교사와 힘을 합해 살려낸 경험이 있는 학부모들이 만든 마을학교이다. 폐교를 살려냈던 초기의 정신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낀 학부모들이 그 철학을 지켜내고자 마을학교를 만들었다. 다른 한 곳은 교육활동가들이 순천의 구도심 주변 학교와 관계를 맺어 학생들을 만나는 경우였다. 순천의 경우 학교 교사들이 마을 교육 공동체에 관심을 가졌다기보다 학교 교육에 문제의식이 있는 지역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마을 교육 공동체 운동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몇몇 곳에서 마을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덜컥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마을 학교 지원센터가 생긴 것이다. 지자체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담당 공무원을 제외한 다수의 사람들은 마을 교육 공동체와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다른지 헷갈려 했다. 지난해부터 순천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면서 사업을 진행해 오던 순천시 교육지원청 장학사들도 이제 막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였다. 서울, 경기 지역에 비하면 전남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었다. 순천은 예전부터 교육도시라는 명성이 있었다. 비평준화 시절 이 지역의 소위 명문고라 불리는 학생들에게 학생들을 서울대에 많이 보내는 것으로 유명했다.
여전히 인재 양성 중심의 교육관을 가진 학부모들이 많았고 그 영향으로 학생들은 입시 중심의 교육 방식을 요구받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마을 학교는 학생들의 숨통을 트는 하나의 통로가 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왜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워야 하는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이 같이 키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마을 교육 공동체가 생기면 뭐가 좋을지에 대해 사람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부터 필요했다. 이런 공감대는 전라남도 교육감과 순천시장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마을학교 지원센터가 세워졌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 일을 꾸준히 해나갈 활동가가 필요했다. 순천시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민간인을 찾다가 나에게까지 연락이 오게 되었다. 생전 공무원과 같이 일해본 경험도 없고 그동안 해오던 일도 있어서 처음에 망설였다. 그러다가 문득 20여 년 전에 읽은 실험학교 이야기가 떠올랐다. 마을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스승이고 마을 곳곳이 배움터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언젠가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아직 못 이룬 그 꿈을 순천에서 구현해보고 싶었다. 그동안 야학 자원활동가, 고등학교 국어교사, 홈스쿨러, 네트워크 길잡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활동가 등 학교 안팎에서 교육활동을 해왔지만 지역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지역 아이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깊게 맺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드디어 때가 되어 나에게 길이 열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순천시는 국비 예산으로 순천시 마을학교 지원센터를 만들었고 그곳에서 나는 소정의 활동비를 받으며 마을교육 공동체 전도사 역할을 해나갔다. 사람들과 같은 꿈을 꾸기 위해 앞서 실천한 마을교육 공동체 방문도 하고 순천형 마을교육 공동체를 상상해보는 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민간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 행정 입장에서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활동가 입장에서는 국비를 이용해 마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민간 거버넌스 지역 교육용 회복 실천 공동체. 그동안 순천에는 마을 공동체 운동이라 부르지는 않았지만 지역 곳곳에서 더 나은 교육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활동이 있었다. 혁신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 어린이 도서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어린이 도서 연구회 사람들, 순천만을 중심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고민하던 환경운동가들, 청소년 노동인권을 지역의 핵심 의제로 만들었던 인권운동가들, 그들이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꼬시는 일이 필요했다. 교사나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학생들의 성장을 고민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 한마디. 함께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마음을 가진 교육활동가들을 중심에 두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 교육지원청 담당자, 교사,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들을 모아 지역교육용 회복실천 공동체, 이하 실천 공동체를 만들었다. 실천 공동체는 열린 구조의 자발적 조직이다. 행정당국이 추진하는 인사들이 아니라 시민들 누구나 추천하면 돌아올 수 있다. 들어오는 것도 쉽고 나가는 것도 쉽지만 직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권한을 누리면 좋겠다는 암묵적인 분위기가 흐른다. 실천 공동체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모여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의 방향이나 순천 교육 전반에 대해 격의 없이 이야기를 나눈다.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고정적이지 않다 보니 모이는 구성원에 따라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른데 한 번은 회의 자리에 시의원이 참석했다. 교육활동가들은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시의원들에게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약 70억 원을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시정의 질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 자리에 교육지원청 관계자들도 있어서 자칫 불편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의견이 잘 조율되었다. 회의 수당 같은 건 없지만 지역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순수한 열정과 자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에 참석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 없어지더라도 이 공동체는 살아남지 않을까 싶다. 보통 민간 협치라고 하면 행정은 위원회를 만들어 민간인에게 위원이라는 자격을 부여해 시정에 참여시킨다. 1년에 몇 차례 모여서 미리 정한 안건에 대해 의견을 받는데 이 정도의 민간 협치로는 마을 공동체 운동을 해나갈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우리는 센터나 행정에서 만들어지는 자료를 실천 공동체 내부 구성원들에게 모두 공유하고 이것을 토대로 논의와 결정을 해왔다. 실천 공동체에서 나온 의견들은 특별히 행정적으로 무리가 따르지 않는 이상 모두 수용되는 분위기다. 아직 실천 공동체가 센터에 사업을 제안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실천 공동체에서 나온 의견들이 행정에서 진지하게 고민되고 무겁게 다뤄지고 있다.
실질적인 민간 협치에 첫 발을 내딛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은 중매쟁이. 요즘 나는 사람들이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이 뭐냐고 물으면 중매쟁이라고 말하고 다닌다.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은 서로 다른 삶의 배경에 있었던 주체들이 만나 새로운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것 같다.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교사와 지역주민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만나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중간에서 이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순천시 마을학교지원센터가 마을의 자원을 교사들에게 소개하는 행사를 기획하던 중에 황천초등학교 주변에서 자연생태 농법으로 농사짓는 분을 알게 되었다. 그분에게 마을학교의 취지를 설명하자 그분은 계획서를 들고 교장선생님을 찾아왔다. 그 결과 황천초등학교 학생들은 매주 토요일 동아리 형식으로 유기농 텃밭 농사를 지어보게 되었다. 농부가 그 마을에 이주해 온 지 14년 만에 처음으로 학교와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필요한 것이 있지만 서로에 대해 잘 모를 때 그들을 이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마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교사들에게 교육 자원을 소개해주고 학교 교육 과정을 잘 모르는 마을 주민들에게 학교 교육 과정을 설명해주며 아이들의 교육이 학교를 벗어나 지역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오지라퍼가 필요하지 않을까. 오지라퍼의 오지랖으로 올해부터 철도 관사 마을 주변에 있는 이수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전체 학생들과 3회에 걸쳐 철도 마을 역사 체험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15차시 분량의 마을 교육과 과정 프로젝트 수업을 구성하기 위해 마을 학교 지원센터와 이수중학교 사회 국어 교사 주민들이 함께 한 달에 한 번 공부 모임을 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골목 책방을 운영하는 서점들을 방문해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인문학 마을 학교를 만들어 보자고 바람을 놓기도 하고 아름다운 가게와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을 찾아가 학교와 연계해서 공정무역 수업을 개설해 보자고 설득하고 있다. 이 일을 시작한 6개월 동안 순천시 평생교육과에서 전적으로 이를 믿고 맡겨주셔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 중간 지원 조직에서는 센터에서 기획하는 대로 추진하고 그것이 행정적, 재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가이드를 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이 가능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민간을 신뢰하는 담당 공무원의 태도가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직접 관과 일을 해보기 전까지는 사실 공무원 사회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특히 교육지원청에는 불만이 많았다. 자유학기제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마을 자원들을 모아놓은 자료들을 만들었는데 통일, 노동이란 단어가 들어간 단체나 사람들을 자료집에서 뺐다는 소리를 듣고 참 어이가 없었던 경험이 때문이다. 간을 보면 자꾸 왜 이것밖에 보지 못하지 하는 마음이 올라왔다. 하지만 좀 더 깊게 그들을 만나보니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었다. 그들 입장에서 마을학교 관련 내용은 아주 많은 업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에만 오롯이 신경 쓸 여력이 없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결국 마을교육 공동체가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서로 같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니 서로 더욱 신뢰하는 관계가 되었다. 물론 아직도 모든 것이 결제와 공문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공무원 문화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문화에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방식이 몸에 배어버린 그들이 이해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런 이해에 도달하게 된 것은 잦은 만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올해는 지자체와 순천시 교육지원청, 마을학교 지원센터가 한 달에 한 번씩 실무협의회 자리를 통해 마을교육 공동체를 어떻게 잘 만들어갈지 논의할 예정이다. 발 딛고 선 이곳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간의 지원에 힘입어 처음부터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에 힘을 받고 있지만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올해 마을학교 지원센터가 사용하게 될 국비 예산은 민간 경상 보조금으로 잡혀 있어서 민간인들에게는 공모사업의 형태로 지원될 수밖에 없다.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나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마을교육 공동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걱정이 많다. 예산 지원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굴러가던 공동체에 괜히 돈을 주었다가 서로 관계만 나빠지면 어쩌나 하는 고민도 생긴다. 마을교육 공동체마다 지원해야 할 내용이 다르니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답답하다.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예산이 마련되고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시비 예산이 세워져서 마을학교 지원센터도 생기고 마을학교에 지원금이 내려가서 마을교육 공동체에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모습들을 보고 누군가는 마을교육 공동체가 활성화되었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국비 예산이 끊기고 순천시장이 바뀌어서 예산이 사라지더라도 마을교육 공동체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원금이 없더라도 마을학교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빈과 간의 관계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매일 출근하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아침마다 나는 순천시 마을 학교 지원센터에 나간다. 달마다 출퇴근하는 삶이 아직 어색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곳곳에 마을 교육 공동체들이 생겨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 일을 하려고 한다. 마을 교육 공동체 운동이 잘 되어서 지역 아이들 누구라도 패배감 없이 이곳에서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교과서나 미디어에 등장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동경할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을 귀하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학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자리에 스스로 배움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2021년 12월까지 민간에게 마을학교 지원센터 업무를 맡긴다고 하니 그때까지라도 이 일이 잘 자리 잡도록 돕고 싶다. 3년 안에 자상적으로 마을 교육 공동체들이 협력하는 힘이 생겨 더 이상 중간 지원 조직이 없어도 스스로 교육과 마을을 잘 연결해 갈 수 있으면 더 좋겠다.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이 아니라 삶입니다. 전국적으로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이 정책화되면서 기대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성과 중심으로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노원구청이 설립하고 성공회대학교 산업협력단이 운영하는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는 공공기관답지 않게 주민자치의 마을교육력을 잘 살려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마을과 교육을 어떻게 연결해가고 있는지, 그들이 지향하는 마을교육은 무엇인지, 서울 노원구에 있는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의 이승훈 센터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청소년에게만 집중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2010년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가 생길 무렵 이 지역은 낙골당 설립 계획 때문에 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었다. 주민들 반대로 낙골당 계획은 취소됐고 이 자리에 청소년 센터가 들어오게 된 거죠. 주민들 입장에선 청소년 시절 역시 달갑지 않았어요. 낙골당보다야 낫지만 걱정스러운 아이들, 소위 비청소년들이 오갈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서울의 변두리라는 지역적 컴플렉스에 더해진 구청과 주민들 간의 깊은 불신과 갈등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센터가 이 지역을 평화롭게 만드는 일을 해야겠구나. 그게 우리 역할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청소년 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자녀를 둔 주민들은 큰 기대를 했어요.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갈등이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처음부터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우리 역시 이 지역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갈등의 중심이 되었을 겁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청소년 센터가 되어야겠다.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우물과 같은 쉼터 같은 공간이 되어 마을의 공기를 바꿔가보자. 처음부터 그렇게 방향을 잡았어요. 저는 공터에 오기 전까지 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잘 알려진 부산 방송동에서 일했어요. 마을을 사랑하는 주민들 사이에 그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꿔보자는 작은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공공정책이 만나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이라는 긴 이름의 사업이 시작됐죠. 보통 교육이나 이름을 붙인 사업은 대상자 중심, 학교 중심으로 진행되기 마련인데 이 사업의 취지는 지역의 교육력을 성장시키자는 거였어요. 그곳에서 초창기 면포로 일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공공기관이 힘을 잘 합치면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다는 좋은 경험을 했어요. 공토를 시작하면서도 교육 문제로 자주 모이다 보면 동네의 공기를 진짜 바꿀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품게 됐죠. 청소년 센터지만 의도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만 집중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들의 삶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어른들의 일상과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어른들은 꿈꾸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만 꿈꾸라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하루하루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어른들을 봐야 아이들도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공토를 시작하면서 구성원들하고 10가지 중요한 일이라거나 일하는 사람들의 다짐과 자세 같은 원칙들부터 같이 만들었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과 도서관이 공존하는 복합시설이라 함께 일하는 분들도 사서 청소년 지도사부터 상담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까지 정말 다양하거든요. 이곳에서 일하고자 하는 뜻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그게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고 배워왔던 것에만 끌리기 마련이에요. 하나의 조직이 되려면 우리가 추구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공동의 목표를 우리들만의 언어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조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구성원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각자 자기 권한을 의미 있게 쓸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저는 리더로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질문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해온 거고요. 공론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아파하고 공부하고 행동하는 생각하는 일꾼들의 다진 7가지 1. 마을의 교육력을 믿고 마을 지향으로 일합니다.
2. 마을의 변화를 위해 스스로 활동을 펼쳐갑니다. 3. 열린 자세로 동료, 이웃, 청소년과 더불어 함께합니다. 4. 작은 일도 정성스럽게 책임을 가지고 일합니다. 5. 새로워지고 깊어지기 위해 나날이 배우고 익힙니다. 6. 좌절, 낙담, 회피, 비난하지 않습니다. 7. 성실, 성취, 성찰, 성장, 그리고 쉼의 중요성을 기억합니다. 자기 삶터를 긍정하는 일은 자기의 존재를 긍정하는 일이에요. 말과 교육을 어떻게 연결할까? 마을교육 공동체를 기획하시는 많은 분들이 고민일 텐데요. 제가 경험해보니 가는 곳마다 저보다 그 마을을 사랑한 분들이 꼭 있었어요. 항상 나보다 이 마을을 더 생각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고 그 사람들을 발견하는 게 저의 일이라고 생각해왔어요. 같은 곳에 있으면서도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연결해 시켜주는 게 공공의 일이라고 봤고요. 그분들을 찾아가고 초대하고 연결하면서 서로 같이 해볼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마을교육도 기관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몇 가지 서비스로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은 나보다 지역에 관심도 많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협업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요즘 유행하는 마을 만들기라는 말은 좀 적절치 않고요. 저는 마을 발견하기, 마을의 공기 바꾸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처음 공터가 생겼을 때 어떤 아이가 했던 말이 생각나요. 엄마가 그랬어요. 돈 벌면 중계동으로 이사 갈 거라고요. 어쩔 수 없이 머물고 있지만 돈 벌면 곧 떠날 곳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던 거죠. 부모들이 여기 교육 여건이 안 좋아, 교통이 안 좋아 하는 식으로 결핍 중심으로만 얘기하면 아이들도 자기가 사는 마을을 안 좋은 곳으로 인식하게 돼요. 그게 아이들 정서에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저는 아이들이 사는 곳이 그들의 뿌리이자 우주라고 생각해요. 자기 삶터를 긍정하는 일은 자존감을 살리고 자기의 뿌리, 자기의 존재를 긍정하는 일이에요. 그게 바탕이 되어야 건강한 자아로 설 수 있는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금 머무르는 곳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다음 단계, 자꾸 더 높은 곳을 바라게 되잖아요. 저기로 가야겠다, 저렇게 돼야 한다 하면서 말이죠.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그곳과 비교하면 자신이 항상 무언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 돼요. 다행히도 요즘 이 지역에 애정을 가진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지역 청소년들이 공터를 중심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성장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고요.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마을 여행이란 걸 기획했는데 가까운 공동중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어요. 선생님이 교육복지 대상 아이들한테 마을 여행을 해달라고 먼저 부탁을 해오셨죠. 정성스러운 선생님들의 요청에 마을 여행단 선생님들도 마음이 동하셔서 어려운 일 같지만 해보자 하고 그 청소년들과 몇 차례 마을 여행을 했어요. 마을 여행은 태릉, 강릉 같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둘러보기도 하고 경춘선 따라 생태를 관찰하기도 하고 불암산에 얽힌 역사 이야기도 듣고 마을 협동조합에 찾아가 보기도 하고 마을 주민들 중에 스토리가 있는 분들을 만나 얘기도 나누고 다양한 방식으로 꾸려지는데요. 처음엔 쭈뼛대던 아이들이 마을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사는 마을을 재미있고 의미있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나중에는 저 이 동네 살아요 하고 자신있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마을 여행이 끝나고도 아이들이 어깨 쫙 펴고 센터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 오면 자기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좋은가 봐요. 들어서면서부터 누구누구 선생님 하고 큰소리로 부르는데 자신감이 많이 생겼구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기의 뿌리, 자기의 이름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을엔 든든한 이웃과 도서관, 일촌, 백인백색의 사람들이 있어요. 마을 교육이 자리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된 모임이 든든한 이웃과 도서관 일촌을 바탕으로 한 꿈마을 공동체예요. 든든한 이유는 2011년쯤 내 자식 잘 키우고 싶지만 혼자 잘 키우기는 어렵다 하는 부모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자원봉사 조직이에요. 그중에는 납골당 반대운동 이후 성취감과 함께 약간의 공허감도 느끼면서 동네를 좀 더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도 있었죠. 자발적 모임으로 시작해 지금은 비영리 단체로 독립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공부 모임을 만들고 격월간 민들레를 함께 읽기도 하고 공토 1층에 재활용 매장 보따리를 운영해 수익금을 마을교육에 보태기도 해요. 든든한 이웃과 함께 백인백세 편찬위원회를 꾸려서 마을 사람들 이야기를 사람책으로 엮었어요. 보통은 마을 자원을 소개할 때 어디 가면 뭘 할 수 있다고 기관이나 프로그램 중심으로 소개하는데 백인백색은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아보자 하고 청소년들과 동네 어른들을 찾아다녔죠. 단편적인 이야기들만 나오니까 나중에 질문을 좀 바꿨어요. 10년 후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세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3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어떤 분은 뭐 이런 걸 물어보냐고 화를 내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야기하다가
우시기도 했어요. 이분들의 인생에도 이런 질문들이 필요했구나를 느꼈어요. 인터뷰에 재미를 붙인 청소년들이 왜 어른들한테만 물어보냐 해서 그때부터 동네 친구들 인터뷰도 했죠. 내 친구의 덕질에 대해 알아보자 하다가 나중에는 우리 마을에서 덕질하는 친구들 찾아보자까지 발전했는데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어 했어요. 해마다 축적된 인터뷰를 자료로 백인백색이라는 자료집을 만들어 학교 선생님들에게 나눠드렸더니 학교에서 아이들 진로교육에 활용하기도 했어요. 도서관 일촌은 도서관 학교라는 연속 강좌에 초대된 분들이었는데 강좌가 끝나고도 헤어지기 싫어서 이웃이 되었고 이름처럼 이웃을 넘어 일촌이 되었어요. 북스타트, 빅그림책 읽기, 헌책 축제 같은 도서관 일뿐만 아니라 마을 협동조합, 육아 모임 리더, 북카페 운영 같은 활동의 씨앗이 되었죠. 꿈마을 교육 공동체 2012년 마을 축제 꿈나르샤를 계기로 탄생했어요. 청소년과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 한 분 한 분 찾아 축제에 초대하며 인연이 이어졌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모여 마을 일을 논의하고 진행해요. 지역 학부모들부터 복지관, 마을 생협, 북카페에서 일하는 일꾼들까지 마을 교육에 관심 있는 일하면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만 7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달 적게는 20명, 많게는 5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느슨한 모임이지만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는 다 함께 잘 사는 공동체, 살맛 나는 공동동을 꿈꾼다는 거죠. 청소년 공간에 어린이 있으면 아이들이 불편해한다. 자치력이 떨어진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요. 물론 청소년 입장에서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어른이란 존재는 아무리 잘해줘도 불편해할 때가 있죠. 그런데 청소년 시설에는 청소년만 드나들어야 한다는 말에 저희는 동의하지 않아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뜻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저는 그들을 중심에 놓고 환대하는 문화만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공터에 드나드는 어른들도 이곳이 청소년들이 우선인 공간이라는 걸 인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언제든 비켜줄 자세,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죠. 청소년들도 이곳이 어른들과 같이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것은 알지만 눈치를 보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어른들과 연결되는 걸 좋아하기도 해요.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관심 없는 또래들보다 환경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른들을 만나게 하는 게 더 편하고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나이가 같다고 연결되는 건 아니고 말이 통하고 생각이 비슷하면 어른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세대가 섞여 있는 공터에서의 만남이 청소년들에겐 낯설지만 새로운 경험이기도 할 겁니다. 학교가 마을 교육을 쇼핑하듯 하면 안 돼요. 마을 교육 공동체를 시작할 때 마을과 학교를 어떻게 연결할까 하는 고민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하루하루 바쁜데 갑자기 마을 교육 공동체 교육 정책이 내려오면 학교 선생님들은 당황하시죠.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고 연결하기보다 저희 아이들한테 해주실 프로그램이 없어요 하면서 마을 교육을 쇼핑하게 되는 거죠. 더 손쉽게 저렴하게 무상으로 제공받을 프로그램은 없을까 하면서요. 저는 마을에서 가장 힘 있는 조직 중 하나가 학교라고 봐요. 그래서 학교가 나서서 마을 사람들의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학교가 어떻게 일하려고 하는지, 교장 선생님의 철학이 뭔지, 아이들 교육에서 마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민들과 함께 나눠야죠. 예를 들어 진로교육 어떻게 할까? 이런 주제로 주민들을 초대해서 학교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니 도와주세요 해야 주민들과 관계가 생기고 다음 일을 도모할 수 있어요. 그런 노력 없이 지역의 자원을 쇼핑하듯 하면 주민들은 학교가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밖에 안 들죠. 저는 학교도 하나의 마을이라고 생각해요. 마을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미 많은 아이들이 몸담고 있는 학교를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죠. 어떤 친구에게는 작은 동아리가 하나의 마을일 수도 있으니까요. 한 번은 공터가 주변의 인근의 여고 친구들과 프로젝트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학교 안에 버려진 운동기구를 정리하고 정비하는 단순한 활동이었어요.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서 한 친구가 그래요. 나도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고. 공부도 잘 못하고 특출난 재능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서 있는 듯 없는 듯 살았는데 이번 활동으로 자신이 이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한 게 기뻤던 거죠. 마을 교육 공동체 활동을 할 때 청소년을 교육의 대상자로만 놓는 걸 제일 조심해야 해요. 이 친구들이 교육의 생산자 주인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공토 청소년들이 반짝 교실이라는 걸 운영하는데 지우개 도장 파기 프로그램을 연다든지 친구들에게 주짓수를 가르쳐 준다든지 나무젓가락으로 미니어처 만들기를 한다든지 각자의 재능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공토가 주선해요. 사소한 것 같지만 누굴 대상으로 어떻게 할까 계획서도 쓰고 수업 준비도 하는 과정을 무척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같이 반짝 매점을 열어서 수익이 생기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도 같이 고민하죠. 기부 사이트 같은 데를 찾아보면서 자기가 관심 있는
이렇게 기부도 하고 사연도 같이 올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 이슈와도 가까워져요. 중1 친구들이 동네 길고양이 집 지어주기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하고 고3 친구가 너무 햇빛을 못 쬐는 게 걱정이 돼서 친구들 초대해 걷기 모임 만들기도 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런 활동을 경험한 친구들에게는 사회를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시스템이 너무 거대해 보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데 이런 친구들이 시작된 변화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정조준보다 오조준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특히 학교는 학생들에게만 정조준해야 한다는 갑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연한 만남을 통한 변화, 예기치 못한 자극 말하자면 비형식적인 이런 틈새에 아이들의 성장이 있다고 보고 그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런 면에서 마을 교육을 할 때 좋은 이웃들을 발견하는 게 무척 중요하죠. 일반적인 교육 사업에서는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에게만 관심을 가지지 청소년들과 연결된 마을 주민한테는 어떤 정책적 노력이나 교육적 노력은 잘 안 하는 게 쉬워요. 문제 중심으로 보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힘 중심으로 봐요. 우리 사회가 너무 증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확인하지 않아도 그냥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을 정성을 다해 만나고 지역에서 같이 어울리다 보면 탄탄하게 클 수 있다는 그 증거를 확인하면 속 시원하긴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 한 개인을 너무 파헤치거나 성과 중심으로 통계를 내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봐요. 꼭 키를 재봐야 큰 걸 아냐. 밥 먹으면 키 클 거라 믿으면서 그냥 밥상을 차리는 거지. 기대만큼 안 크면 또 어떡할 거냐 할 수 없지.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는 거죠. 얼마 전 한 친구가 엄마랑 패스트푸드점에 갔는데 자기가 주문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이전까지는 엄마가 다 해줬는데 공동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게 자연스러워져서 혼자서도 용기 내서 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매장에서 주문하는 거 낯선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생각보다 요즘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일이거든요. 저는 그 친구가 스스로의 성장을 알아채고 있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어요. 이곳에서의 활동이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요즘 마을교육 공동체가 확산되면서 전국에서 공터에 견학을 오기도 하세요. 저희도 아이들과 주민들의 삶을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하나의 사례를 마을교육법의 해법인 것처럼 보실 때는 부담스럽기도 해요. 사실 학교에 비해 청소년 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미미하거든요. 우리가 모든 해법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을교육 공동체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이것 말고 더 있나 하는 고민은 늘 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한 걸음이라면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잘할 수 없는 고민을 고민하다가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것보다 낫죠. 공적 자금이 투여되는 공공기관으로서 이 지역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청소년들, 이웃들과 함께 작은 것부터 하나씩 변화시켜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가려고 해요. 문제 중심보다는 힘 중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마을 교육 공동체를 가꾼다는 건 마을의 일상적인 공기를 바꾸는 것, 청소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만남을 통해 자신을 확장할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죠. 학교에서 다 가르쳐 주는 걸 마을에서 또 할 필요는 없죠. 주눅들지 않고 자기답게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고유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공터는 앞으로도 마을의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초대하고 작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주소나 공간을 빌려드리고 재정을 투자하고 마을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거예요. 말교사라는 표현은 쓰지 않지만 공터가 청소년들과 연결하는 이웃은 평범한 주부로 착한 바느질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 사람들을 엮어주고 있는 분, 다른 이웃들이 잘 되는 게 기뻐서 그런 일에 쫓아다니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일주일에 4시간 정도는 다른 이웃들 위해서 기꺼이 내보겠다고 하고 실천하시는 분도 있고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어른들을 만나보는 게 마을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 서로 닮고 배워가니까요. 마을교육 공동체와 교육 생태계의 진화, 마을교육 공동체 그 오래된 현재, 충남 논산 청년들이 만드는 마을교육 과정, 논산에 사는 청년들이 모여 지역의 아이들을 분석해 토론하고 비전을 만든다.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논산의 아이들, 우리가 세우는 논산 교육의 철학과 비전, 우리가 잘하는 5가지 교육협동조합에 소속된 이 청년들은 각자 가진 재능과 자원을 함께 만든 비전에 결합시킨다. 이들은 앞으로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마을교육 과정을 만드는 일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전남구례 선생님들의 마을교육 상상력, 마을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나요? 학교 공간을 지역에 개방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아이들을 위해 교사와 학부모가 잘 만나는 방법은 없나요? 20명 남짓한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경기 시흥에서 온 선생님들에게 마을교육 이야기를 들은 후 질문을 쏟아놓는다.
한 학교에서 올해 입학생이 3명인데 여자애들 뿐이라고 하자 다른 학교에서 우린 11명인데 모두 남자애들이라며 웃는다. 두 학교가 연계해 함께 교육과정을 짜보자고 한다. 지켜보던 군수님, 교육장님 모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다. 40분간 평화 담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설명하는 김포시장님. 분단을 넘어 찾아가는 평화통일체험, 한강하구 생태교육, 빛 가리는 교육과정, 작은 학교 꿈 프로젝트 지원 체험학습, 이음버스, 경기 혁신교육지구, 시즌 3으로 출발한 김포 혁신교육지구는 이런 이름은 마을교육 공동체를 빚고 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시장님이 직접 무대 위에 올라 300여 명 앞에서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설명한다. 늦게 시작했지만 김포 아이들을 위해 알차게 준비해야겠다고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여가고 있다고 말한다. 마을교육 공동체가 넓어지면서 동시에 깊어지고 있다. 최근 논산, 구례, 김포 지역을 다녀왔다.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곳은 아니지만 이곳에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는 마음을 울렸다. 마을교육 공동체의 활동 영역이 정말 넓다는 것을 느꼈다. 여기서 벌어진 일들은 의욕적인 청년들의 결합, 의미 있는 마을교육 과정의 개발, 지역 리더들의 새로운 움직임, 교사들의 역동적인 변화, 프로그램의 실내실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 정도의 정리로는 부족할 터이다. 마을교육의 속살은 이곳에 살아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깃들어 있을 것이다. 마을교육 공동체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꾸린 마을교육 공동체 기획단에서 학교 밖 학교인 꿈의 학교 협동, 교육협동조합, 학부모 네트워크 등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처음엔 혁신학교로 시작된 혁신교육을 학교에서 지역으로 확대하려고 했던 측면이 강했다. 5년이 지난 지금 마을교육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연구들이 나왔고 플랫폼형의 새로운 전국 조직도 만들어졌다. 마을교육 공동체 포럼이다. 얼마 전에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해 평생교육, 진로교육, 공간혁신 영역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미래형 민관 파트너십으로 전국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이 모였다. 교육 현장과 지역, 그리고 중간 단위,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시작된 마을교육 공동체에 정부 또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이젠 거의 모든 이들이 다 알게 된 셈이다. 9년 전부터 시작된 혁신교육 지구는 226개 지자체 가운데 100개 지역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 활동은 이미 마을교육 공동체 영역으로 넘어왔다. 혁신교육 지구라고 쓰고 마을교육 공동체라 읽는다. 말이 회자될 정도로 둘이 성격이 교차하고 있다. 2019년 올해 혁신교육 지구는 130여 개로 늘어날 전망이고 교육부는 아직 시작하지 못한 곳을 챙길 예정이다. 풀뿌리 교육자치, 혁신교육 생태계, 학습자 주도 교육 같은 정책도 이 범주에서 함께하고 있다. 가장 핫한 교육자치, 나 미래교육 논의와도 마을교육 공동체가 희경겨 논의되고 실천되는 상황이다. 마을교육 공동체가 가진 역동성, 개방성, 상부성, 이라는 특성이 맞물려가는 느낌이다. 마을교육 공동체 확장 연결 심화라는 흐름. 마을교육 공동체는 국가 주도의 학교라는 기존의 흐름을 지역으로부터 배우기라는 흐름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는 중이다. 얼핏 국가가 약화되고 더 불어 학교가 약화되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지역이 살아나면서 국가라는 커다란 공동체가 되고 학습이 살아나면서 학교다워지는 길이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거나 날아가서 소멸된 것처럼 보였던 마을이 마을교육 공동체와 만나 교육이 살아나는 흐름이다. 확장, 연결, 심화라는 말은 이런 흐름을 잘 대변하는 말이다. 먼저 확장은 앞선 사례에서 본 것처럼 마을교육 공동체의 활동 지역이 넓어지고 내용과 방법이 다양해지고 그에 손잡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뜻한다. 논산의 청년들이 마을교육 과정을 직접 만들 거라고 김포에서 교육에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마을교육 공동체는 지금 수도권을 지나 강원, 충청, 호남권으로 이어지고 있다. 연계는 확장의 밑바탕이다. 확장은 이끌어가는 누군가가 사업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다양한 연결 없이 추진되면 그 한계는 분명해진다. 그동안 수많은 교육정책이나 교육운동이 하향 곡선을 그렸던 것도 수직과 수평의 연결, 창조적 연결, 하이브리드 연결 같은 시도가 부족했던 탓이라 볼 수 있다. 김포시장이 무대 위에서 마을교육에 대해 설명하는 순간은 300여 명의 학부모와 주민들이 연결되는 향연의 장이었다. 이런 감흥의 시간이 김포 마을 교육 공동체를 무엇과 어떻게 해결해 갈지 참 궁금하다. 마을 교육 공동체는 길, 공간, 사람을 가루와 세로를 엮고 상상력을 펼쳐가는 일이다. 심화는 사고와 행동의 깊이를 말한다.
눈이 맑고 속이 깊은 사람을 보며 금세 알아챌 수 있듯이 마을교육 공동체가 심화된 곳을 보면 구성원들 사이에 분위기가 좋고 어디서나 대화의 장이 열리며 누군가 새로운 것을 제안하면 금세라도 함께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논산 청년들과 구례의 교사, 학부모들의 모습에서 나는 이런 면모를 보았다. 논산 청년들은 공예, IT, 영어, 생태 등 각자 다른 영역에서 활동해 오던 이들이지만 그 영역을 넘어 마을 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려는 모습이 좋았다. 구례의 교사와 학부모들은 학생 수 감사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학생들이 구례의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지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었다. 마음으로 마을을 잇고 욕망이 아닌 희망의 교육을 만들며 폐쇄적인 공동체를 넘어 느슨한 플랫폼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마을 교육 공동체는 더욱 깊어진다. 현미경과 망원경으로 보는 마을 교육 공동체. 누군가 마을 교육 공동체의 전망에 대해 물으면 내가 자주 하는 비유가 현미경과 만원경이다. 2000배는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전자 현미경과 3, 400배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허블 만원경이다. 마을 교육 공동체를 전망하려면 아이들 삶의 더 깊은 곳까지 보아야 한다. 심리학을 하나의 교육 방법으로 이야기했던 게 100년 전이다. 지금 아이들의 삶은 훨씬 복잡하고 변화무쌍하다. 마을과 연결해보면 그 독특함과 역동성 이름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마을 교육 공동체가 나아가는 곳을 지금보다 훨씬 더 멀리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이 무엇을 남겼는지 성찰해보면 그 전망을 구체화할 수 있다. 그동안 마을교육 공동체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을 중심으로 공교육의 품을 넓히려고 노력해왔다. 학교와 마을이 상생하고 마을 주민들이 교육의 주체로 서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교육의 품이 넓어지고 있다는 방증 아닐까. 교육의 중심 기관인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교육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얼마 전 무주 시내에서도 한참을 들어간 태권도원에서 200여 명의 사람들이 1박 2일 동안 마을교육 공동체에 관한 포럼을 열었다. 새로 만들어진 마을 교육 공동체 포럼과 우주교육지원청의 콜라보로 이뤄진 첫 번째 전국 단위 포럼이다. 포럼 주제는 마을교육 공동체가 지방자치였다. 호남간의 여러 사례가 발표되고 각 분임에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학교와 마을이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을지, 지자체와 교육청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다음 모임에서는 인천교육청과 함께 마을교육 공동체가 공간 자치로 공부하기로 했다. 경기 시흥에는 장곡마을교육자치회, 군자마을교육자치회, 정학마을교육자치회가 있다. 학생, 교사, 학부모, 주민들이 마을 단위로 교육자치회를 꾸려 마을교과서와 마을교육 과정을 만든다. 마을신문과 마을축제도 학교와 함께 고민하며 진행해온 지 4해째다. 시흥 ABC 행복학습센터는 토론회나 공동계획 과정을 개최하며 사람들이 마을 교육을 고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듯 마을신문, 마을교과서, 마을축제 같은 결실이나 마을교육 지자체 모임은 기존 교육의 변화 흐름을 역동적으로 보여준다. 그동안 중심 역할에서 떨어져 있는 듯 보였던 마을교사가 등장하면서 다양한 교육체화가 이뤄지고 있다. 교사나 학부모가 마을 교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린이 청소년이 마을 교사가 되기도 한다. 마을교육 공동체는 교육자치, 사회적 경제교육, 미래교육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얼마 전 협동조합 유치원이 만들어졌다. 그동안 마을교육 공동체의 뼈대가 협동조합이라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현실화된 것이다. 낙후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 경제, 사회, 물리적으로 부흥시키려는 도시재생 돌봄 필요한 계층에 대해 지역 공동체 휴먼 서비스 형태로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 마을 주민 중심의 일상 속 생활 환경을 만드는 생활, SOC 등도 혁신교육 지구나 마을교육 공동체와 연결해 그 뜻을 실현하려고 한다. 미래 교육을 전망할 때 자주 등장하는 학습공원 형태의 초중고 대 연계나 온오프라인 마을교육 공동체 형태도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모델로 2016년 경기도 화성에 동탄중앙이음터라는 복합 커뮤니케이션이 생겨나기도 했다. 동탄중앙이음터는 화성시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추진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으로 동탄중앙초등학교 부지 안에 교육, 문화, 복지 기능을 강화한 커뮤니케이션을 건립해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마을교육 공동체 살리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교육 공동체는 지방분권이나 지방교육자치는 물론 교육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와도 융합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4차 산업혁명 기류와 맞물려 촉진되는 측면도 크다. 마을교육 공동체가 풀어야 할 숙제. 하지만 마을교육 공동체가 풀어야 할 숙제 또한 많다. 입시를 지향하고 있는 학교들과 연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시 위주로 돌아가는 전통적인 학교와의 연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관 주도의 성과 위주 접근도 마을교육 공동체의 큰 고민이다. 교육과정 연계나 교육 거버넌스 구축 없이 이뤄지는 혁신교육 지구 마을교육제 사업은 결과와 성과 위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다. 가시적인 교육 불평등 해소나 교육 선택의 구축 또한 여전히 미흡하다.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하지만 평생 학습이나 교육복지 등과의 연계도 단순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마을교육 공동체의 비전을 교육 생태계의 진화에 두고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는 단기와 장기로 나눠지는데 단기적인 진화는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친밀성과 점착 정도가 중요하다. 시스템들을 연결하는 플랫폼 시너지와 문제가 생겼을 때 해독제 역할을 하는 확장성도 중요하다. 장기적인 진화는 교육 생태계의 확대, 변이,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새로운 참여자에게 호혜적이고 대안적 전략으로서 병합하는 일이 중요하다. 시간 경과에 따라 기존 시스템과 차별화되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본래와는 완전히 다른 기능을 갖게 되는 예상치 못한 상황도 가늠해 볼 일이다. 현재 논의 중인 지방자치나 공간적 혁신은 사실 처음부터 마을 교육 공동체가 고민했던 부분은 아니다. 대한학교에서 마을 교육 공동체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 또한 대한교육이나 마을 교육 공동체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네덜란드의 스티브 잡스 스쿨처럼 교사가 없고 교실이 없고 교육과정이 없어도 어린이 청소년들이 마을과 함께하면 배우고 성장하는 일도 가능하다. 언제든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려면 주어진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90%를 위한 희망의 교육이나 열린 공동체 등 가치와 문화의 고리를 잘 엮고 풀뿌리의 힘을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해 현실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일, 학교와 지역 주체들이 연대해 발딛고 있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리는 일, 지역의 교육력을 쌓아나가는 일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전국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마을 교육 공동체가 오랫동안 넓게 깊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삶이 담긴 시공간은 수직 수평으로 이어지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지속되기 때문이다. 교육이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노력은 바로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지역에서 시작된다.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의 로컬의 미래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마을교육 공동체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풀뿌리 교육 공동체와 지자체가 협력해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는지 깨달으면 정말로 희망이 생깁니다. 사회와 생태계의 위기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